14번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은 집합 문제인데 우리 차집합을 교집합과 여집합을 이용해서 바꿔주면 되겠죠. 거기에 여집합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 드모르강을 법칙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반대가 되고 여집합의 여집합이 되니까 이건 B가 되겠죠. 그래서 A의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거에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자, 분배를 하게 되면 앞에 건 이렇게 되고 합집합 B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우리 공집합이 되죠. 그러니까 공집합은 합집합 하나만 하니까 주어진 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우리가 드모르강으로 한 번만 더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결국 A의 여집합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은 A와 B의 합집합이 A다 그 말이죠. 그러면 B가 A에 포함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원소를 3개로 갖고 있는 집합입니다. 자, 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조금 헷갈려 하죠.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자, 공집합은 2개가 있습니다.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놈이 있고,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우리 이렇게 돼도 맞는 게 되겠습니다. 공집합이 있으니까 이 놈을 집합으로 해서 부분집합을 만든 다음에 포함된다. X의 부분집합이다 이래도 되고, 이 안에 원소로 갖고도 있기 때문에 1번도 맞는 게 되는 거죠. 다음, 자, 합집합을 하게 되면 공집합이 우리 저기 원소로 들어가 있죠. X 안에. 그렇기 때문에 X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포함이 되겠죠, 제가.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제 X에서 공집합을 뺀 겁니다. 그러면 0과 저거를 갖고 있다 이랬는데, 자, 공집합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착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빼니까 없어지죠, 그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X집합 빼기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통인 원소를 빼는 거죠. 근데 우리 공집합은 뭐야?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뺄 게 없는 거죠. 이건 무조건 그냥 X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자, 보통 이런 문제는 합성을 굉장히 많이 했죠. 2042번이나 했습니다. 자, 이런 거는 반복적으로 순환이 된다는 얘기지. 같은 것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보통 최대 한 3번 정도 합성을 하게 되면 항등함수가 되죠.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X로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을 하게 되면 다시 원래 함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많으면 3번, 적으면 2번 이렇게 하게 되면 항등함수 X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합성을 직접 해봐야 됩니다. 자, 먼저 F 문제식에서 1이라고 하면 그대로 X에 X-1이 되고, 2번을 하게 되면, 자, 요 X 자리에 이 fx를 넣어야 되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fx 대신에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면 x분의 x-1, 영상 찍고 있는데 x-1, 자, 그러니까 꼭 일을 할 때 방해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분자 분모에 x를 갖다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x-1이 되고 위에는 x-1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마이너스 x-1분의 1이라는 식이 되죠. 이게 이제 합성을 2번을 했을 때 이 식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을 더 해봅시다. 보통 3번이 될 거니까. 그럼 x에 똑같은 fx를 넣게 되면 x분의 x-1 빼기 1분의 1. 자, 역시 분자 분모에 x를 곱해 봅시다.
자, 그럼 마이너스는 그대로 살리고, 자, 얘는 이렇게 약분이 돼서 x 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도 x를 곱해야 되죠. 이렇게 위에는 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없어지고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요 마이너스 1 때문에 얘는 플러스가 되면서 x가 되겠죠. 그래서 항등함수로 그대로 항등함수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세 번째 했을 때 일어난 일이다, 그지? 즉 f3은 x라는 항등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f4가 돼서, 즉 f4가 되면 다시 자기 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게 세 번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2042를 나누게 보면 되겠습니다. 2042가 3으로 나누면 몇 번이 반복되는가? 3, 6, 18. 자, 24니까 38, 24. 그럼 나머지가 2가 남죠. 즉, 두 번 합성한 거. 자, 두 번 합성한 거 우리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F2042를 합성을 하게 되면 결국 요 함수가 나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함수의 역함수가 gx니까, 자, 역함수는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1이 2005가 나왔을 때 x가 뭐냐, 자,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이거는 요거들이 자리 바꾸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2005분의 1이 x 마이너스 1이다. 그럼 1이 넘어가면 플러스가 돼서 1 마이너스 200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005분의 2004가 되나?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P와 Q 분수꼴을 더해라. 그럼 4009. 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으로 가죠. 자, 17번. x에서 x로 가고 x가 지금 양수입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 요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g의 f16을 구하면 되는 거죠. 자, f16은 여기서 구할 수는 없고, 자, 이 식을 보면 g랑 f 인버스를 합성을 했는데 물론 x제곱을 놓고 합성했습니다. x라는 항등함수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g의 역함수가 바로 뭐다? g의 역함수가 f 인버스 x 제곱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F16을 여기서 구해야 되잖아요. 그 F16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역함수를 지금 F의 역함수를 알고 있으니까 F 인버스에 뭐가 들어가면 16이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자, 그럼 이 경우가 16일 때 x제곱이 뭔가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f 인버스 x는 위에서 이거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2x 제곱하게 되면 x제곱은 2로 나누면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값이 8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x를 구할 필요는 없다,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서 이게 이제 x제곱에 여기 이제 8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1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의 값은 8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은 G8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G8도 인버스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겠죠. G 인버스 X가 8이 나왔을 때 X가 뭔가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G 인버스가 2X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2X 제곱이 8일 때 그러면 X 제곱은 2로 나누면 4죠. 근데 아까 X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X는 2라고만 해야 되겠죠. 그러면 17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좀 뭐 복잡하다, 그지? 이 판서에다가 우리가 강의실에서 하면 좋은데 지금 제한된 이 좁은 우리 탭에서 하다 보니까 좀 산만하네요. 풀이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은데, 그죠? 자, 여러분들이 천천히, 대신 장점은 천천히 돌려보면서 이해가 될 때까지 쭉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1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상의 두 점 AB가 직선 Y는 X 위의 점 P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림을 역시 그려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4,3 4,3
다음에 5,2. 자, 5,2 여기 있겠죠. 이렇게. 자, 3,3. 왜 3,3이냐면 지금 y는 x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원점 지나게. 이게 y는 x입니다. 요 위에 p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x축 위에 있는 q점의 좌표를 구하는 건데, 이렇게 해봐야 되겠죠. 이거는 일직선상에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즉 p점은 이 4,3을 대칭이동 시키고 4,3을 대칭이동 y는 x에 대칭이동 시키면 3,4가 되죠. 그래서 이 점과 다음에 5,2는 x축에 대칭이동 시킵니다. 왜냐하면 x축 위에 있는 점을 찾기 위해서. 그럼 5,-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을 조금 바꿔서 보면, 그래서 얘네들을 만약에 우리가 일직선상으로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이게 이제 최소거리가 되는 거죠. 즉 여기서 얘랑 얘 거리가 이제 같게 되죠. 그죠? 그리고 얘랑 여기 이 길이, 자 여기에 있는 이 길이랑 여기 있는 이 길이랑 여기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요 길이가 이제 같게 되는 겁니다.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이제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직선상에 놓게 되면 최단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때 우리 여기 만나는 이 점, 자 요것도 조금 바꿔보면 요 점이 y는 x 위에 있는 p점의 좌표를 잡아주면 되고, 그리고 요때 만나는 요 x좌편 요 점을 우리는 q로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거리가 직선상에 다 놓이기 때문에 요놈들이 최소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볼렛 도형은 이렇게 되겠죠. 사각형은 이렇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놈과 요놈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그게 최소값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q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x절편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x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y 마이너스, 자 세모 이거를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4는 자 두 점의 기울기 5 빼기 3분의 마이너스 2 빼기 4. 자,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x절편이니까 y가 0일 때 x값 구해주면, 자 마이너스 4는 자 이거는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이거는 이렇게 마이너스 3으로 먼저 나눠야 되겠죠. 그럼 3분의 4 플러스 3분의 4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3이 넘어가면 x의 값이 나오겠죠. 3은 3분의 9니까 3분의 13.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 19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9번은 좀 지우고 옆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 필기는 다 할 수 있고 오답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그리고 색깔도 까만색으로 바꿉시다. 자, 19번 볼게요. 자, 19번은 보통 이렇게 정의된 걸 우리가 이제 멱집합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멱집합은 요 원소가 지금 1, 2, 3, 4, 4개가 있죠. 얘네들의 부분집합 2의 4승이 나오지. 즉 16개가 나온다. 그죠? 그거를 집합 원소로 갖는 집합을 멱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집합이 부분집합이 될 거고, 뭐 1도 되고, 뭐 2도 되고, 뭐 쭉 가서 뭐 2, 3이 있는 놈도 될 거고, 쭉 가서 자기 자신 1, 2, 3, 4까지 넣어도 되겠지.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전체 16개가 되게 됩니다. 원소가.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 틀린 거 골라라 그 말이죠. 자, 일단 이건 하나씩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원소를 문제에서 이래 놨잖아. x랑 y의 y가 PA, 즉 이거의 원소다 이랬거든요. 그럼 이 16개 중에서 어떤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옳은지 틀린지 보면 되겠죠. 자, 1번은 이게 16개 원소인데 공집합이 있죠. 공집합을 차집합,
그러니까 공집합을 원소로 하는 놈은 아까처럼 그냥 뺀다 이 빼는 게 아니라 공통인 원소가 공집합이니까 이게 이제 빠지는 거죠. 그죠? 그럼 원소의 개수는 15개다. 이거는 맞는 거다. 그지? 자, 그다음에 원소를 골라 봅시다. 우리 여기서 x를 1로 하고 간단하게 y를 2로 해 볼게요. 이렇게 원소가 라지 x 라지 y 원소가 됐습니다. 이거의 원소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둘의 합집합은 1, 2 이렇게 되죠. 이거는 PA의 원소다. 이 안에 있죠. 그죠?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똑같이 요 앞에 요거에서 그럼 1, 2 계속 가면 되겠죠. 자, 이거는 X라는 이 집합의 멱집합을 말합니다. 그러면 PX는 또 이렇게 해야 되겠지. 요 집합의 부분집합, 공집합이 있고 자기 자신이 있겠지. 이렇게 이거를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됩니다. 그러면 PY는 역시 공집합이랑 지가 2니까 자기 자신 이렇게 원소 두 개를 갖는 놈이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럼 이 둘의 합집합, 교집합이네. 이 둘의 교집합은 공집합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요놈. 자, 그다음 요거는 조금 다르지. 요거는 먼저 교집합을 먼저 해준다는 얘기지. 그러면 요 두 개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잖아. 그럼 그 공집합을 어떻게? 공집합이 이제 이건데 이거의 멱집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의 멱집합은 원소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됐습니까? 네. 저거의 공집합은 공집합 자기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같은 게 맞죠. 자, 4번. 자, 이건 똑같습니다. 자, 이제 멱집합.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의 합집합을 말하는 거죠. 그럼 공집합 있고 1 있고 2가 있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에 거. 자, 요겁니다. 요거 합집합. 자, 그다음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요 둘의 합집합을 하는 거죠. 그럼 요 둘의 합집합은 1, 2 이렇게 되겠죠. 1, 2. 1, 2. 예, 1, 2. 그러면 1인데 이거의 뭐야? 이 집합의 멱집합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거로 만들 수 있는 그거는 공집합, 부분집합이 1, 그 다음에 2,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1, 2, 자기 자신 이렇게 해서 원소가 4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아까 우리 위에서 구한 이거하고 같지 않죠? 이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요거를.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5번은 만약에 원소가 포함이 된다. 그럼 방금처럼 예를 들면 안 되겠죠? 자, 뭐 x를 이거로 두고 y는 이렇게 둬야 될 겁니다. 이게 되면은 요거의 멱집합은 요거의 멱집합이 포함된다. 맞죠? 요거의 멱집합은 이렇게 될 거고 다음에 얘의 멱집합은 공집합 1, 그 다음에 2, 1, 2 1, 2. 자, 이렇게 될 거니까 이놈이 여기 항상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5번도 옳은 거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오랜만에 뭐 좋은 문제 한번 풀어봤네요. 자, 멱집합은 잘 나오지 않더라도 한 번씩 놓으면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틀려합니다. 이번 게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 자, 20번이 아마 좀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절대값 기호가 있는 그래프를 잘 해석을 못하죠. 자, 한번 그려보죠. 이거는 이제 범위를 쪼개야 되겠지. 범위가 먼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쪼갭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거는 바깥에 전체 절대값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서 x축에 대칭 이동시키면 되죠. x축 아래 있는 걸. 그래야 양수가 될 거니까. 자, 먼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왼쪽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얘가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되겠죠. 자, 뒤에 것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이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가 돼서 요렇게 되고 마이너스 4라는 상수함수가 됩니다. 자, 밑에다가 꺾고 올릴 거라서 미리 안 그렸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상수함수 여가 이제 마이너스 4 이래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쪽 영역. 그럼 앞에 거는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옆에다 좀 해야 되겠다.
x 플러스 2는 그대로 나오고요. 뒤에 거는 음수니까 역시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겠죠. 좀 지웁시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게 이제 플러스가 돼서 그대로 이렇게 되지. 없어지고 2x라는 함수가 됩니다. 이 적어놔야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그럼 2x라는 얘기는 여기서 원점을 지나면서 쭉 올라가야 되겠죠. 2일 때 4니까 자, 여기 4라는 놈을 지나가게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여는 밑에 마이너스 4였고 그럼 여기서부터 요 이 밑에 자, 여러분들 조금 밑에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그죠? 4가 대칭. 그냥 대충 해서 넘어갈랬더니 그래. 그래. 선생님 대충 하지 마십시오. 알았다, 자식아.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쭉 연결하면 이렇게 이게 이제 EX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범위는 다 양수이기 때문에 잠깐 위에 봅시다. x 플러스 2 절대값을 없애면 됩니다. 자, 요건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를 분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4라는 상수함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프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놈은 절대값 x 플러스 2에다가 빼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였지? 이거의 그래프고 이 전체 절대값을 했기 때문에 꺾어서 올려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fx가 되는 거죠. 그래, 이 f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거는 내가 지울게요. 이거 다 지워지는데. 자, 일단 한번 지워보죠. 이렇게 봐라. 다 지워진다고 했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이제 fx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문제는 이놈들을 어떻게 한다? 합성을 해야 됩니다. 합성. 자, 문제는 fx인데 선생님이 이걸 지금 범위로 나누어서 했잖아요. 나누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그럼 이게 이제 이 치역이 지금 뭐야? 이 f 합성 fx를 했기 때문에 이 y x에 대한 치역 y 값이 다시 이 fx의 x 값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x가 마이너스 2에서 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마이너스 2에서 2보다 크다 이렇게 나눴잖아요. fx는. 근데 그 y 값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0부터 4까지 나오는 겁니다. 0부터 4. 그럼 이거를 2보다 작을 때랑 그러니까 지금 전부 양수니까 2보다 작을 때나 2보다 클 때로 여러분들이 나눠줘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4니까 여기 2라는 y 값이 여기 있겠죠. 그래서 0부터 2, 지금 봐봐. 우리가 지금 0부터 4까지 값이 지금 주어질 건데 y의 값은 그래서 0부터 2까지의 값, 즉 여기에 해당되는 값들로 만들어지는 거지. 여기 이제 4가 있으면 여기의 값들로 우리가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 그래프가 요 직선이 EX라는 그래프였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EX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면 마이너스 2X가 되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X가 되겠습니다. 그래프가. 자, 그러면 얘가 2 나왔을 때 Y 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가질 때는 2보다 큰 값, 여기가 y 값이 2에서 4 사이 값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fx 2에서 4는 상수함수가 됩니다. 4라는. 그래서 자, 이건 조금 색깔 다른 걸로 해야 되겠다. 구별하기 위해서 파란 걸로. 상수함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이 구하는 거는 이 합성을 한 fx의 y 값 치역이 x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로서 지금 구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보다 뭐 작을 때는 상관이 없이 계속 가죠. 그죠? 그래서 1까지 이렇게 4가 된다는 거 알아둬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의 값은 이제 y의 값이 2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0까지로 가죠. 자, 2에서부터 시작해서 0까지의 값은 4에서 0으로 옵니다. 즉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내려가야 값이 되는 거죠. 2에서부터 0이니까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방금 한 건 지우고. 그래서 합성을 한 fx의 0보다 작은 값은 지금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1까지. 조금 어렵죠. 그럼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x가 0에서 1 사이 요 만나는 값이 아까 2지. 이게 2x니까 1일 때 이게 2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0에서 1 사이 값, 우리 여기서 여기까지의 값, 걔는 EX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0에서 1의 값을 집어넣게 되면 걔는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0에서 2까지의 값이 우리 4까지 나오기 때문에 0에서 1까지의 값을 합성을 했기 때문에 집어넣게 되면 바로 4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EX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4X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1에서 2, 1에서 2까지의 값을 갖게 되면 1에서 2까지의 값은 우리가 뭡니까? 상수함수가 되죠. 2보다 큰 값이 나오게 되니까. 왜? y의 값이 2에서 4가 나옵니다. x가 0에서 1까지일 때 0에서 2까지의 값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치어. 그러니까 요거의 값이 나와야 되니까 바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정의역이 1에서 2면 y의 값이 2에서부터 4까지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2에서부터 4까지면 4라는 상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수함수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프가 조금 모양이 V자 형태가 됐는데, 원래 우리 fx, 또 조금 색깔을 다른 걸로 바꿀게요. 원래 fx가 요거 까만 거 요겁니다. 내가 지금 빨갛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합성을 한 거, 조금 더 색깔을 바꿔보죠. 우리 뭐로 할까? 노란 거? 좋아. 합성을 한 게 이 파란색 이겁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그 둘이가 겹치는 부분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이 삼각형 두 개가 됩니다. 그럼 이 삼각형 두 개는 합동이니까 그냥 하나 넓이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가로 1이죠. 그래서 1 곱하기 높이는 2에서 2까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2하고 두 개니까 곱하기 2 하면 넓이가 4가 됩니다. 자, 우리 1번 같은 경우 시험 치고 보기가 1처럼 보이는데 1이 아니라 우리 이거 자세히 보면 4입니다. 좀 지워져서. 그래서 이게 4라고 내가 시험 치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4로 봤다라고 승민이가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 네, 그래서 이게 4가 답이 돼야 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0번 문제였나? 딱 이거 시간 많이 걸렸다, 그지? 이거 만약에 원샷으로 쌤이 1번부터 가면 1시간 넘게 지킵니다. 그래서 쌤이 끊어서 하길 잘했네요. 자, 1번부터 서답형 1번입니다. 자, F5를 구하려면 AB를 알아야 되겠죠. 결국 AB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자, 이거는 역함수니까 반대로 하는 거 알죠? 요거를 대입해서 연립해서 푸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3은 4a 플러스 b, xy에 대입을 한 거야. 자, 빼야지 없어지겠지, b가.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5a니까 a는 1이 되네. 그죠? 자, a가 1이면 여기다 넣을게요. 그럼 넘어가면 b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결국 fx는 x 마이너스 1이네요. 자, 5를 집어넣게 되면 그냥 4가 나오죠. 자, 그래서 1번에 서답형 1번에는 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좀 치워야 되겠다, 그죠? 치워도 뭐 여러분도 오답하는 데는 옆에서 할 거니까 상관없겠죠? 자, 다음. 자, 서답형 2번.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 말은 P이면 Q이다가 이게 참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참이다. 이거죠. 그러면 아니다 하면 우리가 좀 생각하기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다로 바꿉니다. 그럼 이 명제와 항상 동치인 게 우리 그 대우 명제죠. 대우 명제. 그래서 대우로 바꾸면 아니다가 이다로 바뀌겠죠. 대신 얘가 앞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대우 명제를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은 x가 1이면 인마가 0 된다는 얘기죠. 그럼 대입을 하면 되겠다. 그지? 자, 그러므로 a는 얼마다? 3이다. 이래 되겠네. 자, 이건 멋있네. 그죠? 자, 서답형 3번. 3번. 자, 사실은 이 서답형을 선생님이 답지에 답이 없어서 이걸 쌤이 냈는데 서답형 3번 이거 조금 귀찮았습니다. 숫자 자체가 좀 크고 뭐 그렇게 돼서 이게 좀 계산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구할 겁니다. 주어진 조건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위에 올려서.
이쪽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4,3 마이너스 4,3 여기가 A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90도가 되게끔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기에 1사분면에 P가 있댔으니까 여기 P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O고요. 이게 90도다 이랬습니다. 이게 90도라고 말한 이유는 이 길이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요. 자, 여기 나와 있죠. PA, 여가 P면 PA는 OA. 여기가 4고 이게 3이니까 직각삼각형 3대 4대 이거 5죠. 그래서 이게 3배면 15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걸 요렇게 연결하면 이제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킵니다. 대칭이동시킨 점이 어디로 가느냐 그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림만 지가 정확하게 그리면 대충 유추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먼저 이 P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죠. A, B로 두고 연립해서 이게 좀 귀찮다 이겁니다. 뭔디 지랄 같죠. 숫자 자체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15고 이게 5니까 이 길이가 루트 나오죠. 5 루트 10이 되죠. 5 루트 10. 자, 5로 나누면 뭐 3이고 5로 나누면 1이니까 이걸로 피타고라스를 쓰게 되면 루트 10이 나오잖아. 거기다 5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우리가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요. 일단 좌표를 구하는 이유는 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기울기 이거의 기울기를 구하면 우리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요 수직이니까 대칭 이동하면 그죠? 그래서 기울기 알고 요점 마이너스 4,3을 지나니까 이 직선식을 구할 수 있고 이 직선식에 뭐 대칭 이동한 거 대칭 이동한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선생님이 지금 요 길이랑 요 길이 요 길이가 같아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좌표 A 다시의 좌표를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A 다시가 뭐냐면 대칭 이동한 점인데 그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 그 지금 X 절편으로 선생님이 잡았는데 잠깐 볼게요. 여기가 지금 수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직선의 X 절편이 대칭 이동시킨 좌표가 된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문제를 갖다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복잡하게 안 구해도 되네요. 그죠? 자, 왜냐? 이 길이가 오네요. 너무나 황당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요놈과 요놈이 대칭 이동시킨 점이 요렇게 되죠. 왜냐? 여기가 직각이니까 요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이것도 같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대칭 이동시키면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이 합동이 된다. 그지? 왜냐하면 이 길이가 같고 다음에 각이 90도고 이거는 공통변이니까 합동이 되니까 요 길이가 5였으니까 이게 5가 되네요. 선생님은 이거 연립해서 열날 어렵게 풀었는데 방금 이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다 보니까 바로 눈에 들어오네. 자, 그래서 여기가 5,0이 되겠습니다.